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방송하고 있음을 생중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국회 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이혜정 행정관입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새로 오신 행정관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 2023년 2023 회계년도 결산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듣고 대체 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에 대한 심사는 각 부처 보고를 일괄로 받고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관련 서면 질의는 오늘 오후 4시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 2023 회계년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장관님들께서 간략하게 해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의 상세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과 기상청장은 취임 후 국회 환노위 전체 회의에 처음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시에 간단히 인사 말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장관 나오셔서 환경부 소관 결산에 대해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4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주셔서 환경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청문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산적한 환경 분야 현안을 해결하는 데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질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부분은 격려해 주시면 환경부 가족들과 함께 맡은 바 소임에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23년도 환경부 결산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한 해 환경부는 기후 환경 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탄소 중립 이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극한 호우 등 기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 침수 예방과 하천홍수 예보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먹는 물 안전 확보를 위한 정수장 및 상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에 6조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탄소 중립 이행 기반 마련과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기후 대기 분야에 3조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특히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충전 인프라 확충, 내연 기관차 조기 감축을 통해 수송 부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녹색산업 육성과 환경기술 개발 등에 7천억 원을 투자했고 녹색산업 해외 수출 20조 원을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속가능한 생태계 서비스 창출, 화학사고 등 생활주변 환경위험 방지를 위해 자연 분야 9천억 원, 환경보건화학 분야 3천억 원을 각각 투자했습니다. 다음으로 2023 회계년도 환경부 소관 결산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 6조 8,162억 원 대비 102.2%인 6조 9,69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11조 5,918억 원 대비 93.3%인 10조
8,112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1,847억 원은 이월하고 7,636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기금은 1조 2,502억 원을 운용하였으며 75억 원은 이월하고 74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결사심사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환경정책 추진 및 예산 편성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2023 회계년도 환경부 결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고용노동부 장관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에 대해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3 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 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고용노동 현안에 관심을 갖고 국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국민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추진한 지난해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는 총 6조 6,767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86.7%인 5조 7,87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은 사업비로 총 29조 97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95.8%인 27조 8,71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의 예산과 기금을 토대로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첨단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고용 서비스를 고도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로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분산된 고용 서비스 전달 체계를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고 반도체와 조선업에 특화한 취업 지원 허브를 신설하여 기업의 일자리 LOS를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 구직자, 저임금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부양 가족 수에 따라 구직 촉진 수당을 증액하여 한국형 실업 부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도전 사업 및 청년 일경험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일하는 부모들의 육아시간 확보를 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인상하고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 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기계를 교체하고 위험 공정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원하청이 협력하여 산재 예방을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 지도와 재정 지원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휴게시설, 유해물질 배기장치 등 건강일터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직업성 질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추진한 고용노동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그간의 정책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입법과
2025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결산 내용은 배부된 결산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장님 나오셔서 기상청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 말씀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이상기상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나고 있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상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의 2023 회계년도 기상청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기상청은 위험기상 예측 역량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극복 및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기상기술 확보에 집중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민안전을 위해 위험기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에 847억 원을 투자하였고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지원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 과학정보의 확대 제공에 338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미래를 선도하는 초격차 기상기술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기상기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1,088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 예측 총괄기관으로서 위험기상과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미래 대비 기상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기상정책의 추진과 예산 편성 그리고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23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앙진 수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2023 회계년도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의견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개 부처 총 68개 사업에 대하여 총 83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세입 예산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자체 세입 비중이 2013년 31.2%에서 2023년 25.7%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 법정 부담금 수납률 제고 및 추가적인 세원 발굴 등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수탁기관의 미정산 사업 및 정산 완료 후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 잔액이 반납 조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 중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사업,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선별 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은 연례적으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는 등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집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천 재해복구, 상수도 시설 재해복구비, 폐기물 처리 재해복구비 등 재해복구 사업은 예산의 이전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음에도 예산의 이원이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면밀한 추산을 통해 재해복구비 예산을 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환경 책임 투자 활성화 지원,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 청정대기 전환 시설 지원 사업 등은 사업 대상을 명확히 하고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인도네시아 발리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 시범 사업 등은 사업비 대비 기관 운영비 또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사업비 비중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소차 보급,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의 사업은 목표 물량 대비 수요 부진, 설치 지연 등으로 인해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물량을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열 에너지 활성화 지원, 야생동물 검역 시행장 설치 등의 사업은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이월이 발생하였는데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신고제도 시범사업, 댐 운영 관리 등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 편성 내역과 상이하게 예산이 집행된 측면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중 대심도 하류 처리시설 사업, 도림천 일대 침수 방지 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총사업비 협의 및 사업자 선정 지원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므로 협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상청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중 도로기상 관측망 구축 및 운영 사업은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기상청 R&D 과제를 통해 개발이 완료된 시스템 및 국산 장비 등이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상산업기술원 운영사업은 매년 인건비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를 2월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향후 정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제외한 미집행 잔액을 반납하고 인력 운영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예산의 이용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 사업은 예산이 연리적으로 불용되고 있으므로 사업 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결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을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3 회계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은 총 52건의 세부 사업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도국 고용노동 분야 개발협력 사업은 개도국의 우리나라의 고용노동 분야 정책 발전 경험을 공유 전수하는 사업으로 정책자문 ODA의 사업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한 자가 이후 사업 수행에도 참여하여 사업 수행자 선정 과정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행정 인력이나 국외 일정 등이 추가되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된 바 사업 수행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 수행 과정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이 제공되는 인류형 내역 사업의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므로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향후 동사업의 예산 편성 시 사업 수요를 충분히 고려한 목표 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사업은 대학 재학생에 비해 졸업생 및 지역 청년의 프로그램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동사업의 혜택이 지역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도록 졸업생 및 지역 청년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들에 대한 센터 접근성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재취업 지원 서비스 시행 지원 사업은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려는 사업주에게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기업 컨설팅 운영 점검 결과 불성실 수행기관으로 적발된 2개 업체에 별다른 제재 조치 없이 사업을 지속하게 하여 사후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 조치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내일 배움카드 사업의 내역 사업인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훈련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집행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므로 훈련 수요 감소에 따른 적정 목표 인원을 설정하는 한편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은 2023년 직무와 연계된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한국형 원해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정보화 전략 사업, 즉 ISP를 수립하면서 ISP 수립 완료 전에 미리 별도의 예산을 통해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예산을 사전적으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예산 편성 지침 취지에 위반한 것으로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임금 채권 보장 기금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금의 적립 규모가 9,587억 원에서 5,205억 원으로 4,382억 원이 감소하는 등 기금의 재정 상태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바 저조한 대지급금 환수, 간이 대지급금 지급액 증가, 근로자 체불 청산 지원 융자액 증가 등이
재정 악화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보존 조치 강화를 통한 대지급금 환수 실적을 제고하고 사업주 부담금 효율 조정, 일반 회계 전입금 확대,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 다각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감독 역량 강화 사업은 중대재해수사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제작 사용되기 시작한 수사 지원 차량이 한 대당 1억 원이 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행을 월 1회 정도로 매우 조조하게 운영하였는 바 금년과 내년에도 추가 제작이 예정되어 있어 운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결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결산은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 먼저 회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사 일정 제1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은 대체 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보다 깊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자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위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을 희망하시는 위원님이 하나여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1문 1답 방식으로 하고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자 의원님. 발언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 네, 의사진행 발언요. 예. 예, 오늘 김문수 장관 후보의 청문회가 곧 시작될 것인데 그 전에 그동안 2년 넘게 고생하신 이정식 장관님께 뭐 소회라면 소회랄까 한 말씀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우리 장관님 한번 소회를 좀 말씀하실 기회를 갖고 그리고 또 다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한번 하시죠. 예, 존경하는 이미자 의원님과 환노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협치 그리고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노사관계 개혁을 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많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제로서 이제 노사법치를 저희들이 강조했는데 노사법치 위에서 노사자율 그다음에 여야 협치를 통해서 약자 보호, 노사관계 자율, 이중구조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중대재해도 좀 줄어들기도 했고 했지만 고용 지표도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청년 그냥 쉬었으면 하는 이 청년 고용의 질적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개선되고 있지 않아서 많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후임 장관님하고 우리 고용노동부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이 노동 현안들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고용노동 분야 또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토론 결산과 관련돼서 대체 토론 관련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 분들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네. 그러시면 지금 서면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까지 서면 질의를 또 중간에 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서면 질의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의를 했다가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근로 권리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 예방 및 감축과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그 역할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막중한 무게감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 공직자로서 그에 걸맞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후보자께서도 오늘의 인사청문회가 가지는 의미를 진지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서 위원님들의 모든 질문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 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 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오전에 주 질의가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오후에 속개하여 시작하되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오늘 청문회는 국회에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질의 시간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후보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인사청문 요청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 후보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인사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국무위원 후보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강덕구 의원님. 위원장님, 한 사람이 과거에 했던 말과 글은 그 사람의 현재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과거 발언이 그리고 글이 주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자의 과거를 보면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망언의 연속입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를 두고 죽음의 구판, 붉은 유산, 재미봤으면 걷어치우라 등의 망언을 했습니다. 불법 파업에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망언으로 손배 가압류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을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쌍용 자동차 30명 읽은 기사 보십시오. 또 건설노조 고 양희동 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동료 노조원들이 분신을 방조했다는 논죄 조선일보 기사를 페이북에 올리면서 죽음을 막고 생명을 살리는 게 올바른 노동조합 정신이 아닐까요? 라는 마치 분신 방조가 사실인 양 왜곡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동료 노조원들은 분신을 만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분신 방조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관련 망언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서면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는 본의 아니게 피해자 유가족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사과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답답하고 그리고 국민이 몇이나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세월호 참사 혐오 모독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그리고 사퇴하라고 성명까지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구판을 말로 벌린 당사자가 김문수 후보입니다. 적어도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망언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 손배 가압류 희생자 유족, 그리고 고 양이동 씨 유족계 후보자가 분명한 사과를 한 후에 질의가 시작되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의사진행 지금은 나중에 이제,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발언 취지는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 취지입니까? 네. 김태선 의원님. 네. 울산 동구 김태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을 대표해 국무위원 후보자가 고위공직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논의하는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모욕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후보자는 극우 세력의 선봉에 서서 2019년 대한민국 국회를 유린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모욕한 주동자입니다. 잠깐 얘기 듣고 하시죠. 네. 상권 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를 향해 빨갱이, 기생충이라는 그거는 서슴지도 않으면서 국회를 점령하고 빨갱이 기생충들을 쳐부숴라 라고 선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후보자는 사법적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다른 농성자들은 의원의 목덜미를 잡고 농성 중인 정당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하물며 침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김문수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언제든 선동과 폭력으로 짓밟을 수 있다고 믿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파괴자이며 대한민국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한 인물입니다. 그런 후보자가 이제는 국무위원 후보자라는 타이틀을 걸고 자신이 파괴하고자 했던 국회의장에 앉아 인사청문을 받는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도 매우 모욕적입니다. 대한민국의 반환의 인사가 국회 인사청문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는 인사를 방통위원장으로, 인권을 하찮게 여기는 인사를 인권위원장으로, 독립의 역사를 부정하는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지명하면서 우리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이루어온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도한 세상입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극우 막말, 국회 폭동, 반노동을 일삼는 인사를 청문해달라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와 싸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막가파식 인사의 끝판왕입니다. 국회에 난입해 민주주의를 조롱한 인사가 국회 회의장에 앉아있는 부족을 긁기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인사청문 요청이 왔으니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지막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당 의원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이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고 국회의 존엄과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서 대한민국의 부정하는 인사에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더 진지하게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자, 우리 김희상 의원님 발언하시려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랍니까? 네, 김희상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청문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자, 발언 기회를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진행을 하셔가지고 말씀들을 아니, 걱정해내면 되지. 자, 이미자 의원님. 자,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는 지금 만약에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그러면 잘 알다시피 의사진행 발언은 발언 기회를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발언하실 때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희성 의원님, 네, 발언해 주십시오. 예. 먼저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먼저 그 위원장님한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회의 전에 이게 본인들이 의사진행 발언에서 회의와 상관없는 어떠한 이야기들을 또 청문회와 상관없는 어떠한 이야기들을 이래 하면 좀 끊어주시고 또 전체 결의에서 판노의 결의에서 오늘 청문회 하는 것으로 전부 일정이 다 나와 있고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무시하고 사과가 없으면 청문회를 하니 뭐하니 이런 어떤 형태가 되어서 되겠는가.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답게 본인들이 주장할 부분들을 하세요. 하시고 그 본회의에 질문 들어가서 그리고 여당 의원들한테 이러니 저러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지난 어떤 상황에 이래 보면은 공과 사는 다 있습니다. 공과 사는 다 누구를 두둔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그 다음에 현장 경험이 그렇게 많은 지금까지 어떤 노동부 장관이 있었습니까? 현장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본회의를 실시하면서 그 질의 내용에 여러분들이 순조롭게 질의를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먼저 의사진행 발언에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부 다 하고 여기 언론 때문에 의식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그래서 이 청문회에 집중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발언을, 그렇게 하시죠. 예. 다만 이제 발언을 하실 때 지금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에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 그 다른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발언 취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다른 위원들을 비난하는 취지가 되지 않도록 발언을 좀 유의해 주시고 위원장에게 이렇게 발언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용동 간사님 말씀 주십시오. 예, 국민의힘 간사 김용동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방금 안호영 위원장께서 해주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면 의사와 관련된 걸 해야 되고요. 주질의와 관련된 것은 이른바 후보자의 자질, 자격, 국무위원으로서 노동부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노동정책을 대통령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느냐를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이 아닌 것은 지금 이 시간 후로도 끊어주시는 것이 자제해 주시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나온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을 붙여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격이 없으면 후보자 측에서 스스로 물러나라. 그런 주장은 본 질의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 안에서 장관으로서 지위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본 질의에서 물으면 됩니다. 의사진행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인사청문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청문회 저는 그런 거겠죠. 제발 회의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위원장께서 적절하게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봉배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금 전 김희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언도 의사진행 발언이 아닙니다. 이후에 회의록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자당 의원도 마찬가지고 타당 의원도 마찬가지고 얘기할 때 중간에 끼어드는 행위 위원장님께서 확실하게 차단을 해 주십시오. 자, 지금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거 차단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른 의원님이 발언할 때는 발언에 방해되지 않도록 제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것은 김희상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안 한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 주신 것 같은데 그것도 회의록 한번 확인해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김윤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앞서서 후보자가 제출해야 될 의료 기록에 대한 협조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후보자는 사생활을 이유로 해당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수만 명의 노동부 및 산하기관을 이끄는 공인으로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조금 전 강덕구 의원님, 김태선 의원님 발언에서도 확인하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후보자가 보인 발언들 그리고 행동들이 일반인의 상식을 많이 벗어납니다.
또 우리 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는 질병으로 인한 근로금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발언할 때 또 개입하지 국가공무원법에는 마시고 좀 질병 등의 기다리십시오. 이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공무원 임명에 제한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건강 상태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자, 경우에 우리 장관직을 이장님.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지 자, 의사진행 발언을 얻고 발언 기회를 얻은 다음에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법에 의거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 다른 의원 발언할 때 요청했는데 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인사검증 과정에서 건강 관련 기록된 기록 사항을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고 검증받은 사실이 자, 있는지를 임 의원님 물었는데 좀 아까 자료 제출 관련된 얘기하고 있으니까 들어보시죠.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확인도 안 해줬어요. 국회의원들이 노동자 대표하는 이 장관직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장관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게 저희 의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전까지 의료 관련 기록을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잠시 진정해 주십시오. 자, 후보자님, 김문수 우리 네, 후보자님, 그 자료 제출 관련해서 지금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았다, 의료에 관련된 그런 얘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입니까? 자료 제출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다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혹시 지금 박홍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알고 있어요? 아까 소리가 시끄러워서 잘 못 들면 다시 그러면 주시면은 저희가 검토해서 낼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제가 다 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숨길 것도 없고 또 감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 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을 안 냈는지를 주시면은 제가 낼 수 있는 거는 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홍배 의원님께서 관련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확인 제출이 가능하면 그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제출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이하경 우리 의원님. 네, 경기 군포의 이하경입니다. 김문수 후보자께서 젊은 시절부터 노동운동에 투신했고 오랜 세월 관계를 맺고 있고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서 역설적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폄훼하고 인정하지 않는 발언들, 예를 들면 쌍용차는 자살특공대다,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이 특효약이다, 양이동이라는 건설노조 건폭 이렇게 해서 분신해서 죽었잖아요 등등, 이런 분이 경산의 위원장으로 오셨을 때도 우리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를 요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경산의 시절에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경력을 가지고 적임자라고 임명했는데, 제가 보기에 한국노총이 나갔다 다시 들어온 것 이외에는 아무런 실적이 없습니다. 유능한 인재라고 대통령께서 경산의 위원장을 맡으셨을 텐데, 이렇게 반노동자적인 악성 발언, 또 실제 경산의 위원장으로서 노동운동의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일 잘할 수 있다고 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실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서 이제 새롭게 노동부 장관이 되시려고 하는 청문회 마당에서 적어도 노동운동 경험이 충분하신 분이라면 반노동자적인 발언이 어찌된 것인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사과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덕구 의원님 말씀처럼 청문회 시작 이전에 본인의 여기에 대한 생각, 사과할 뜻이 있는지, 사과할 뜻이 있으면 사과하시든지 하는 과정을 겪고 청문회를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민자 의원님. 지금 김문수 장관 후보 관련돼서 야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반노동자적인 발언이고 이거는 망언이고 여러분들께서도 또한 여러분들도 막말을 좀 쏟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그와 관련돼서 김영동 간사가 얘기했다시피 일방적으로 왜 사과를 강요하십니까? 여러분들 국회의원이라는 자격 가지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과를 그렇게 받아내시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가 왜 있는 겁니까? 청문회 자리가 청문회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하나하나 후보한테 검증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얘기해요. 지금 위원장 얘기할 거예요. 아, 그래요. 왜 질리세요? 자, 지금 위원장 뭐 할 거예요. 자, 위원장을 그래서- 향해서 발언해 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지금 이와 관련돼서 청문회에 들어가서 그 내용적인 측면을 하나하나 우리가 검증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후보자가 어떤 뜻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후보자도 할 얘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방적인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서로 국회의원들과 그다음에 후보자가 답변하고 질의응답하면서 해나가는 게 옳기 때문에 이 의사진행 발언 그만 끝내시고 바로 인사청문회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위원장으로서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을 제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발언을 좀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예, 정혜경 의원님. 아, 그래요? 정혜경 의원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죠. 예, 비정규직 노동자 의원 정혜경입니다.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과 비슷한데요. 다른 역사관이나 국가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후보자가 하신 여러 막말들 중에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막말을 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희생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과부터 하시고 이것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후보자님께서도 답변서에 분명하게 유감의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먼저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예의로 이 사과부터 하시고 인사청문회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인사드릴 말인데요. 네, 발언하세요. 정혜영 의원님 지금 저기 뉴라이트 기생충 좀 보여주세요. 저거 좀 보여주세요. 이건 띄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발언권 받고 말씀하세요. 예, 저도 발언권을 주시면 돼요. 그 문제에 관해서 정혜경 의원님 발언하실 게 있습니까? 이거 여야가 간단한 합의가 해서 붙여야 되는 거 아니, 일단 국회, 정혜경 의원 말씀 국회 말을 어디 듣고 법에 이미자 의원님, 자, 이미자 국회 의원님, 어디 잠깐만요. 법에 자. 제가 이거 붙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있는지를 가지고 와주세요. 저는 초선 의원인데요. 22대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도 모두가 이걸 들고 있었습니다. 여야 똑같이. 그지요?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이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정혜경 의원님 발언 중이니까요. 일단 들어봅시다. 네. 국회법 위반하지 마세요. 지금 147조 위반입니다, 의원님.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붙이면 안 되는지 법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떼겠습니다. 법 가지고 오세요. 실장님,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정혜경 의원님이 붙인 거에 대해서는 한번 국회법 여부를 제가 검토를 하기로 하고, 자, 우선 김주영 간사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포 가벌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영입니다. 지금 의사 진행 발언 갖고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논란을 하고 있는데, 다 의사 진행과 관련된 그런 발언들이었습니다. 이러이러한 발언을 했으니 진행을 하기 전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과를 하라. 그 다음에 자료 안 낸 거 있으면은 자료를 내라. 이런 게 다 의사 발언, 진행 발언 또 자료 요청 발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괜히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열내서 감정 표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아마 발언들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재준 의원님하고 유용 의원님 발언 듣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준 의원님. 예, 대구 북구 갑의 우재준 의원입니다. 먼저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본 질의에 해당하는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이 부분은 왜냐하면 사실 후보자의 의견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질문들인 걸로 보입니다. 그 질문을 듣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 그런 본 질의에 해당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발언들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질의 순서에 있어서 그 시간들을 모두 고려해서 산정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아까 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심에 있어서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후보자의 과거 막말이나 발언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의료 기록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모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병력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으려면 저희가 민주당 대표이신 이재명 대표만 해도 막말로 문제가 된 게 많으십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게 정신병력에 대한 건지 그런 부분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저 지적을 드리고, 이런 점 때문에 아까 전에 요구드린 자료 제출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어요. 네, 우리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인천 서울 이용호입니다. 청문회는 오늘 청문회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오랜 기간, 그리고 이 청문회에 앞서서 국민적 평가는 다 끝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가 아니라 후보자 본인에 대한 사퇴 촉구를 위원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면 답변에서 후보자는 21차례의 유감 표명, 18차례 안타깝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표현 자체가 굉장히 저는 구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복된 것 빼고라도 이 정도 했습니다. 이미 얼마만큼 잘못을 했는지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후보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역대? 내용도 노조 혐오, 반노동, 성희롱 발언, 여성비하, 청년우롱, 역사왜곡, 색깔론, 막말 등 이미 노동자, 여성, 청년, 참사 유가족 등 전체 국민을 상대로 매우 오랜 기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아주 정말 악의적인 이런 발언들을 남발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국민 괴롭힘이자 성희롱의 가해자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대통령이 괴롭힘 성희롱의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가해자의 전형적인 2차 가해 멘트는 이렇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했다면 유감이다. 위원장님 시간 멈춰주세요. 위원장님 시간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사 진행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시간 멈춰주세요. 자, 의사 진행 발언을 좀 들어보십시오. 의사 진행 발언인지 아닌지는 좀 들어봅시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가해자의 전형적인 2차 가해 멘트는 이렇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했다면 유감이다. 지금 후보자의 서면 답변 내용이 딱 그와 같습니다.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서 관련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가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노조 부정하고 노조를 혐오한 사람이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청문회 진행 자체가 대국민 괴롭힘과 성희롱의 3차 가해입니다. 이런 3차 가해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청문회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하는 겁니다. 위원장님한테 요청드립니다. 후보자에게 청문회가 아닌 사퇴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발언 마쳤습니까? 이미 피해자 단체들은 이와 같은 사퇴 촉구를 수차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발언을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후보자를 상대로 촉구가 아니라 사퇴 촉구할 의사였냐? 강력하게 확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청문회 진행 절차. 자, 위원님들.
김태선 의원님, 이미자 의원님, 자,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혜경 의원님 그 컴퓨터 뒷면에 붙인 문건에 대해서도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혜경 의원님의 또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그 정회를 하고 또 우리 그 정혜경 의원님 저 문제에 대해서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정회했다가 지금 그 35분에 속기하기로 하고 그 사이에 그 여야 우리 간사님들께서 절차 진행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정회를 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회를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야 간사님 간에도 좀 협의를 좀 했고 여러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먼저 정혜경 의원님께서 그 컴퓨터 뒤쪽에 그 종이를 부착한 문제에 관련해서 그 문제에 관한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법 제 148조에 의하면 의원은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내용은 일단 차치하고 물건 자체가 물리적으로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관례상 과거에 우리 본회의나 또 위원회 회의를 할 때도 이런 일들은 통상적으로 있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 자체가 뭐 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 정혜경 의원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정혜경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아마 또 이 내용상 여러 가지 이런 이의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통상 감안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정규직 노동자위원 정혜경입니다. 지금 제가 쓴 세금 기생충 뉴라이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사가 뉴라이트로 대부분 이제 인선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진수 방통위원장님부터 김영석 독립기념관장님 그리고 이제 뉴라이트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김문수 후보님까지 이렇게 쭉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은 독도 문제까지 해가지고 심각하게 우리 사회적으로 우려가 되는 그런 인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금 기생충인가? 나중에 제가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구구 유튜버를 자신의 TV에 김문수 TV의 구구 유튜버 자체를 수행 비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법으로는 할 수 없는 임의적인 것을 매달 500만 원씩 꼬박꼬박 주면서 뉴라이트를 기생하게 만든 기생충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는 세금 기생충 뉴라이트라고 명기를 했고요. 자격이 없는 김문수 후보는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뉴라이트 세금 기생충을 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나중에 청문회 시간에 제가 다시 질의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야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제가 이 피켓을 떼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고를 받아들여서 일단 떼고 청문회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그것은 떼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문회 진행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청문회 진행과 관련해서 우리 그 김문수 우리 후보자님께서 과거의 발언과 관련해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또 혹은 청문 절차를 진행할 필요조차 없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우리 국회법이라든가 또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요구하게 되면 국회에서 그 자격이 되는지 능력을 검증하도록 우리 관련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다만 이 진행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진행을 하기 전에 미리 사과를 하고 진행할 수도 있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그 입장을 또 표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후보자께서 한번 의사를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인사청문 요청안이 왔으니까 인사청문을 진행해야 된다는 위원장님 말씀 취지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인사청문은 사실상 국민적 평가는 끝났고 그래서 청문 대신 사퇴 의사를 확인해 주십사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했었습니다. 사퇴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인사청문 요청이 왔으니까 인사청문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자발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법에 충돌되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사를 같이 좀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장을 얘기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선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는 것은 때도 아니고 맞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그 절차 진행을 그대로 하기를 원하는 취지로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후보자께서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얘기했던 문제와 관련해서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자체를 포함해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우리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또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후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러면 후보자께서 관련된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또 성실하게 거짓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무위원 후보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명시합니다. 2024년 8월 26일 공직 후보자 김문수. 네, 그러면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TV와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오늘 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국회법을 준수해서 질서 있게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국회법과 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겸손하고 또 성실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후보자로부터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문수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고용노동 현안이 많은 지금, 부족함이 많은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고 귀중한 충고와 조언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노동개혁은 계속되어야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산업전환과 같은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노동 현장은 약자에게는 너무 냉혹합니다. 노사법치의 토대 위에서 노동 약자가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신성한 노동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따뜻한 노동 현장입니다. 노동운동을 하던 청년 시절부터 국회의원, 도지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 중에도 노동 현장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왔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첫째, 노사법치를 더욱 단단히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노사정이 하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일부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노사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노동 현장이라야 노사가 모두 행복할 것입니다. 둘째, 묵묵히 일하는 노동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기겠습니다. 노동약자 보호법을 마련하여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힘을 쏟겠습니다. 최근 임금 체불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금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아직도 노동권 보호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좋은 기업이 만듭니다.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좋은 일자리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고령자도 일할 기회가 많아져야 합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사와 청장년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일하면서도 출산, 육아, 돌봄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근로자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산재 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중대재해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도 여전합니다.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사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겸손하게 경청하며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일하겠습니다. 노사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수 의원님. 아까 후보자께서 막말에 대한 사과나 사퇴 여부에 관련해서 아직 선소도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기 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지금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저희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문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이 뜻이 아예 사과할 마음도 없다, 그러니 청문회 하려면 해라 라는 뜻인지 그것도 같이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청문 절차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어떤 입장들을 표명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또 후보자님께서는 말씀 취지에 선서를 한 이후에 선서를 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는 좀 적절치 않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선서를 하셨으니까 지금 말씀 취지를 봤을 때 지금 좀 입장을 말씀하시고 진행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실 것인지 한번 입장을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 말씀도 많이 계시지만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보도가 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학생운동을 1970년부터 시작해서 전태일 분신 이후에 노동 현장에 청계천부터 시작해서 노동 현장 공장에도 한 7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속, 해고, 또 삼청교육 대상이 되어서 피신도 하고 감옥도 가고, 또 동구권 몰락을 보면서 그 비참한 공산국가들의 현실을 보면서 제가 꿈꾸던 이상은 단순히 이상이지 현실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제가 당시 민주자유당에 입당을 해서 정치를 시작해서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그리고 지난번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 때로는 제야에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반대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안 될 나라라고도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고, 제 남은 삶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야 되겠다, 이 정도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광장에서 외치던 소리와 제야에서 외치던 소리와 청년기의 저의 말과 지금의 말과 또 국회의원 할 때 말과 도지사를 할 때 말과 지금 또 장관으로서 오늘 위원님들 앞에 청문 절차를 받고 있는 김문수는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어떤 말의 일부를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시비를 하시면 아마 맨날 며칠, 1년 내내 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제 발언에 문제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토론도 많이 해봐야 될 점도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모두 제가 받아들이고 사과를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 처지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그것은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그대로 제가 겸손하게 잘 받아서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제가 사과도 하고 뭐 아무것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제가 사과가 아니라 목숨도 바칠 일이 있으면 바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말 이 대한민국과 또 우리의 미래 청년들과 노동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제가 겸손하게 성실하게 과거 제가 운동할 때 가졌던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발언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또 제 말씀이 부족한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 지적하시면 제가 받아들일 것은 충분하게 받아들이면서 오늘 우리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겪어나가는 데는 여야도 없고 또 입법부도 행정부도 모두 다 하나가 되어서 헤쳐나가야 될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 자신이 모두를 다 받아들이고 모두를 다 극복해서 앞으로 나가자는 그런 뜻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네, 김문수 후보자 말씀 들으니까 사과할 뜻도 있다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안별로 사과 요청하면 사과하겠다 할 뜻도 있다.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저희는 먼저 막말에 대한 상처를 준 분들, 희생당한 분들께 직접 사과합니다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중간중간 하실 건지 지금 사과를 하시고 시작할 건지 그걸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우리 장관 후보자님의 말씀을 좀 들었는데 아마 사안에 따라서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사과를 하겠다 이런 취지 얘기로 좀 들리는데 이학영 의원님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뭐 특별하게 더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위원님들의 그 질에 대해서 우리 장관 후보자님께서 그 질의 취지를 듣고 사과할 부분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 사항에 따라 1문 1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처음 주 질의는 7분으로 하고 이후 질의는 5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파주실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김문수 후보자님, 정부는 노사관계에서 공정한 중재, 조율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 노사관계는 사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부처 중에서 노동자 편을 들 수 있고 또 들어야 하는 부처는 고용노동부뿐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필요한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노동조와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에 대한 존중과 이해입니다. 이것에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의 지금까지 행적을 바탕으로 후보자가 지나친 친기업, 반노동 정서가 강해서 노동부 장관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절벽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 누구보다 더 노동운동에 헌신하셨고 그런 이력으로 국회의원이던 시절에는 누구보다 더 노동자 편에서 함께 싸우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노동과 관련해 하신 발언들을 보면 왜 이렇게까지 변하셨을까 하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2013년 9월 미국 기아차를 방문했을 때 여기는 소위 근로윤리, 직업윤리 이런 기본이 서 있는데 우리는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우리나라를 폄하하셨고 2017년에는 민노총은 김정은 기품조다. 이런 기품조 우리 손으로 물리쳐야 한다. 또 2019년 말에는 현 노동계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또 2022년에는 불법 파업의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노동자는 손해배상을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 쓰이고 가정이 파탄난다. 정말 듣기 거북한 말씀하시면서 노조 혐오를 조장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경사노위 위원장도 하시면서 이 현장에 있으셨을 텐데 그동안 느끼신 바가 있으셔서 오늘 이렇게 모두 발언하실 때 지금 우리 노동 현장은 약자에게는 너무 냉혹합니다. 노사법치의 토대 위에서 노동 약자가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또 다시 생각이 바뀌신 건가요? 뭐 제 생각이 바뀐 부분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언제까지든지 생각한 것은 노사정은 근본 이익은 그러니까 일치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동에 대한 가치에 대한 그 존중이 없으시고 계속적으로 노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폄하가 너무 심하셨잖아요. 한편 제가 기업을 돕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기업을 도와야죠. 기업을 돕는데 경기도지사 시절일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소심증에서 벗어나서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첫 번째 책무다. 어떻게 공무원이 기업 돕는 게 첫 번째 책무입니까? 기본적으로 대면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책무죠. 그리고 대기업 청수가 폭력도 행사하고 분식회계하고 불법 로비 등으로 해서 구속되는 상황인데 일벌백계가 아닌 백벌일개다. 잘못된 행정이다. 어떻게 법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옹호할 수가 있어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경기도지사 시절엔 기업의 인건비 절감, 유연한 고용 관리를 위해 비정규직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지금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도 지금 노동에 대한 질 문제나 고용에 대한 문제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을 늘리고 일자리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 지금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이 10대 대기업이 906조고 그 다음에 5대로 좁히면 727.6조입니다. 이런 사내 유보금이 쌓일 때까지는 우리 노동자들께서 같이 고생하시면서 이런 게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기업은 우리가 혜택은 계속 주되 그 기업이 해야 될 일은 없는 건가요? 고용도 늘리고 또 그 고용인들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산성 지수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따라서 일자리가 많아지고 임금이 높아지느냐, 노동 환경이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질 임금은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이거는 뭐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니, 뭘 봐요. 예. 노동부 장관 후보로 오셨으면 이런 거 파악하고 오셔야지. 21년부터 계속적으로 좀 실질적 임금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실질 임금이 감소한다는 말씀을 통계가 있다. 통계가 있는데 무슨 처음 들어요. 장관 후보로 왔으면은 그걸 처음 듣는다 그러면 돼요. 다 통계에 나와 있는 거를. 우리나라는 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실질 임금도 상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떨어져.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 발언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실력에 대한 문제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10억 원이 매출이 일어나면 실질적으로 고용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예, 고용 유발 개수는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 얼마예요 그래서? 11.7명에서 바로 5년 만에 9.7명으로 2명이 감소했잖아요. 고용 유발 개수.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기 때문에 네. 고용을 늘리는 게 앞으로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늘려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늘리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해외로 나가버린 그런 기업이나 해외 자본이
또 돌아오도록 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그런 정부가. 지금 우리 투자를 어디다 해외 가서 다 하고 있지 국내에다 투자가 부족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44만 명이나 지금 쥐었음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장관 후보자께서 하신 게 뭐예요? 지금 거기서 개나 안고 다니면 되겠냐 이런 말씀하시면은 하향 지원을 30%나 지금 그 상황에서 하향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임금이나 뭐든지 간에. 근데 그렇게 44만이 되는 청년들한테 그렇게 비난적인 발언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챗 GPT를 봤더니 챗 GPT, 그러니까 저희 생각뿐만 아니라 챗 GPT에 대한 생각 물어봤더니 정말 후보가 갈등과 대립을 만들고 양극화된 사회를 만들고 정치적 혼란과 논쟁을 만들고 네, 정리하시죠. 네. 그래서 이런 우리들 민주당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렇게 챗 GPT에다가 제가 질문해봤더니 장관 후보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한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갈등과 대립을 만들고 양극화된 사회를 더 심화시킬 거고 정치적 혼란과 논쟁을 만들고 침체된 노동시장을 만들 거다. 이렇게 됐는데 후보님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가 없으면 우리 노동 현실은 결국 더 나빠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모두 발언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과거에 노동운동 하셨을 때 또 뉴라이트처럼 활동을 하셨을 때랑 달리 혹시 노동부 장관이 되신다면 고용을 늘리고 노동의 질을 높이고 이런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해보세요. 예,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청년들에게 좋은 방법을 말씀하셔야지 그냥 생각만 열심히 하겠다면 그게 장관 후보로서의 자질이 있는 거예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1번인데 그 좋은 일자리라는 것이 지금 국내 좋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줄이고 외국에 좋은 기업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서 하도록 하고 또 창업도 하도록 하고 또 청년들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 그런 일자리 있을 경우는 직업훈련이나 교육도 지원을 해서 일자리에 맞춤형 실력을 갖춰서 취업이 많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네. 네, 박정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재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의원입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자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도 뜨겁게 노동운동에 매진해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함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기간을 환노위에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활동을 해오신 걸로 보입니다. 제가 조금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98년도에는 경향신문 MBC에서도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출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98년도에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노사정위원회에도 또 야당 측 의원으로 참여하셔서 또 우리나라 노동 현실의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때 혹시 본인이 이제 후보자님께서 국회의원으로서 좀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과정들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부족함은 많지만 제 자신이 많은 그 어려움이 있는 농촌 또는 노동자들, 빈민 이런 삶을 우리 가정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도 노동이라면은 우리 삶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대학에 들어와 보니까 또 이 노동이 얼마나 신성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공장에 가서 또 노조도 하고 공장 생활을 대학 졸업하기 전에 7년 이상을 공장 생활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국회에 들어왔을 때도 다들 깊이도 많이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환경노동위원회를 제가 1순위로 지망을 하고 6년 동안 제가 환경노동위원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족한 점도 많지만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동자들의 꿈과 또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누구보다도 뭐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기업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뭐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뭐 저는 그래서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점이 경기도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리는 건데, 그래서 평택의 삼성전자 공장도 제가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유치를 해서 지금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에 SK 하이닉스도 당시에 어려워졌는데 거기도 도와서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하고, 나머지 경기도에 많은 물류단지도 만들어서 좋은 물류시설도 유치를 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일자리를 항상 제일 많이 만들고 제일 좋은 일자리 만드는데 나름대로 애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후보자님의 이렇게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뭐 정치권에서 활동을 하시고 또 워낙 우리나라의 역사에 큰 족적을 이렇게 많이 굵직굵직하게 많이 남겨주시다 보니까요. 쭉 인생 하나로 제가 조금 보면요. 말씀 중에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될 만한, 제가 봐도 조금 우려가 될 만한 말씀들도 조금씩 있으신데요. 오히려 행동에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게 살아오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님 사실 유명하고 조금은 부끄러운 일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소방 관련해서 조금 소방서에 전화를 하신 게 조금 부끄러운 과거로 남아 있으시죠. 그게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옹호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지사 시절 누구보다도 소방 인력 증진 그리고 소방 시설 확보 그다음에 소방관 처우 개선에 또 노력하셨던 분 또한 김문수 후보자이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소방 인력이 30% 정도가 증액이 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까지는 시 중에는 소방서가 없는 시도 많았던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런 곳에도 모두 다 소방서가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모든 시가 소방서를 가지는 도가 된 것도 경기도, 그것도 김문수 후보자 시절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뭐 소방 처우 개선, 그다음 장비 확보 모든 측면에 있어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 또 김문수 후보자로 보입니다. 이 점 관련해서 혹시 본인 노력하신 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저는 경기도에 가장 많은 군인, 우리 대한민국 군인도 육해공군, 해병대, 미군까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소방관도 경기도 행정지보다 많고 경찰관도 경기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도 서울구치소보다 전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이 제복 공무원들이 많은 노고가 있고 힘든 점이 많다는 점을 생각해서 군 격려 또 경찰 소방 교도관 이분들을 늘 찾아뵙고 격려하고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부분에 노력했는데 특히 소방은 경기도지사의 직할 행정부서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국가 쪽으로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경찰서도 없는 곳도 많았는데 제가 다 없는 시군 31개 시군 중에 경찰서나 소방서가 없는 데는 전부 다 새로 신설해서 완성을 하고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후보자님 다른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한번 이 점을 저는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말은 잘하지만 행동은 그에 맞지 않게 하는 정치인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정말 행동에 있어서는 재산 관계 내역, 가족 내역, 그 다음에 수많은 지금까지 공직 생활의 함에 있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생활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진심으로 이제 공직 생활을 해오셨고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들면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인간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안 되고요. 저 부끄러움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인간으로서 잘못한 게 안 많겠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 잘못을 성찰하고 고쳐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공직자는 더더구나
만인을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성찰할 거는 하고 고칠 거는 고치면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산시 병 국회의원 박해철입니다. 극우 유튜브 출신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게 국회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먼저 밝힙니다. 김문수 후보자의 지난 10년여간의 활동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천재벌 반노조주의자, 내로남불 이중인격자, 극우 막말 유튜버, 확정 편향적 이념주의자, 친일 매국주의자로 평가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고용과 노동을 책임지는 자리에 세우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면서 노동개혁 운운하며 온갖 노동 탄압을 일삼았는데 이제는 극우 유튜브 출신을 자신의 아바타로 세운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국무위원 부적격 사유 중 가장 심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예.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금도 부인하시는지라는 저의 서면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있기 훨씬 전부터 최근까지 검찰 기소부터 탄핵 결정까지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우리 대통령 이름도 안 받았는데 무슨 근거로 파면하는지 저는 정말 알 수가 없고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파면을 하면은 저 국회의원 전부 다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파면하면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8명도 벌써 파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헌법재판관 8인을 탄핵해야 한다.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비판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은행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4일 경사노위위원장 취임식 당시에 탄핵에 반대한다.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다. 그리고 올해 2월 4일입니다. SNS에 올린 내용입니다. 죄 없이 탄핵당하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갑자기 헌재 결정을 인정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회에서 빨간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넣었다고 집회에서 발언했습니다. 그 입장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말씀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건 아닙니다. 그때 집회 발언이 뻘건, 여기서만 뻘건은 공산주의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넣었다고 집회에서 발언하셨습니다. 집회를 하다 보면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야기가 좀 감정적이고 격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정적인 내용인 거 전혀 그렇지는 않았다고 보면 됩니까? 그때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고요. 그 뒤로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당시 수석에 대해서도 문제가 다음 있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있겠습니다. 답변을 하셨는데 서면 답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재평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우리가 같은 학년에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저도 뇌물죄죠. 그분은 정말 뇌물 줘도 뇌물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두 문장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10년간 수도 없이 태극기 광장에서 또 공적인 자리에서 SNS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 질서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니까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내면 깊숙이 자리다 보니 그 신념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재평가할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얘기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주된 이유는 돈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비선조직의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직권 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 등의 이유로 헌법과 법률상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탄핵의 주된 이유가 됐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동의할 수 없습니까?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다 동의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던 여기서 지적했던 여기서 문제가 됐던 이 내용은 후보님이 봤을 때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헌법 질서를 후보님은 동의하지 않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뭘 어떻게 파괴했다고? 아니요. 여기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탄핵의 주된 사유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비선조직의 국정농단과 대통령 직권 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 청산을 위한 이 탄핵의 주된 사유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경유착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와 있는 문구인데도 그렇습니까? 재판소 결정문에 나와 있어도 그 부분이 만약 그렇다면은 사면 복권 과정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재판소 결정이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고 그 하나하나 의원님 말씀하신 문구 하나하나를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정리하시죠. 예. 1분 안에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 후보자님의 이 신념과 사고가 다시 한 번 더 확인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주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않고 인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돈을 한 푼도 안 받았다. 그래서 죄가 없다. 이 부분은 탄핵 결정의 본질을 호도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관을 탄핵해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그렇게 선동했던 분이 저는 화면이 내려갔군요. 서면 질의에 대한 그 답변 내용을 보고는 참 그간의 신념이 이 서면 답변을 보고는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는지 참 의아했습니다. 실은 의아했습니다만 결국은 의아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내겠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박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후보자와 질의 답변 중이기는 합니다만은 시간이 12시 반이 되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그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